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실은 내가 가장 듣고 싶던 말. 지은이는 북튜버, 따뜻한 목소리 현준님입니다. 출판사는 도서출판 길벗의 브랜드 더 퀘스트입니다. 책값은 15,800원, 246쪽. 초판 발행은 2022년 10월 4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읽겠습니다. 따뜻한 목소리 현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부끄러움이 많고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지만 부단히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유튜브 따뜻한 목소리 현준에서 46만여 명의 구독자분들과 깊은 밤의 한 조각을 나눠오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밤, 새벽이 올 때까지 머릿속의 걱정을 놓지 못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으면 오늘 밤은 또 얼마나 잠이 안 올까 하는 생각에 겁부터 났습니다. 한 번은 눈을 감고 자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뛰쳐나온 적이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 무작정 산책길로 향했죠. 밤이 깊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광경을 보자 문득 이 사람들도 저마다의 고민 때문에 이렇게 늦은 밤에 여기에 나와 걷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혼자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길을 걸으면 아픔으로 존재하던 고통과 잠들지 못하게 하던 무거운 고민들도 잠시 자신의 할 일을 멈춰줍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요. 그렇게 한껏 좋은 감각을 느끼면서 걷다 보면 오늘은 어쩐지 편안하게 밤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밤의 본질은 고요입니다. 요동치는 건 불안한 내 마음뿐이지요. 모두가 잠든 밤에 그 결을 따라 밤을 고요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밤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밤의 잔잔한 물결에 오롯이 잠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연스레 아래로 흘러드는 물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밤이 자리하는 낮은 곳으로 천천히 몸을 누일 수 있을 테니까요. 1년 전쯤 다니던 헬스장의 트레이너로부터 심리 상담소를 추천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라는 말을 그에게 했는데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조심스레 제게 상담소 이야기를 꺼낸 거지요. 헬스장 근처 교회 건물에 상담소가 있는데 자신도 그곳을 몇 번 다니고 마음이 꽤 편안해졌다고 하면서 권유해 주었습니다. 제가 만난 선생님은 나이가 50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셨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요, 저만 알고 있을 거예요. 녹음 같은 건 하지 않아요. 그러니 걱정 말고 긴장도 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 네. 밤에 잠드는 게 조금 힘들어서요. 잘 시간만 되면 괜히 더 정신이 또렷해져요. 아, 그러시군요.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평일에는 직장에 가고요. 퇴근하면 책도 읽고 틈틈이 헬스장도 가서 PT도 받고 있어요. 또 요즘은 유튜브도 시작해서 자주 녹음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주식 투자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너무 열심히 살고 계신데요? 밤마다 잠이 안 오는 게 어쩌면 너무 열심히 살아서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제 평온한 일상을 소모하면서까지 노력하며 살고 있진 않습니다. 당장 오늘 밤 편안하게 잠들지 못하는데 내일 행복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죠? 어깨에 진 가방의 무게를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질 만한 무게인가요? 아니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무겁다면 편하게 들 수 있는 만큼의 짐만 남기고 다른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땐 그게 현준 씨가
다시 예전처럼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치면 조금 내려놔도 돼요. 현준 씨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을 조금 떨어져서 볼래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한 사람이 보이지 않나요? 그의 짐을 좀 덜어주고 싶지 않나요? 그게 현준 씨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돼요. 스스로가 자신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차려도 많이 나아지거든요.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것부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옷을 살 때 단지 예쁘다는 이유로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는 건 누가 뭐래도 참 불편한 일일 테니까요. 실수로 맞지 않는 옷을 사게 되면 곧 교환하거나 환불할 생각을 할 겁니다.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주위의 바람대로 사는 것은 내게 맞는 옷이 아닙니다. 내게 맞는 옷은 내가 입었을 때 편안한 옷입니다. 나에게 맞는 옷이 옷가게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 것처럼 나에게 맞는 삶도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득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시 멈춘다고 삶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유튜브로부터 갑자기 한 달간 수익을 정지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기라도 한 것처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가끔 기존에 올렸던 영상을 재활용하여 오프닝 멘트 모음집과 동화 모음집을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영상들이 문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우습게도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갑갑했습니다. 문득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버거운 밤이면 유튜브에서 잠이 오는 소리 같은 것을 들으며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연히 본 댓글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로 잠 못 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괴롭고 힘들고 지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득 저도 그들에게 작은 위로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도 위로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유튜브입니다. 행복했습니다. 한데 모든 영상에 대한 수익 정지 통보를 받은 지금 문득 잠에 못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면증을 이겨냈다고 생각했었는데 유튜브 수익 하나 정지되었다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우울해하고 있는 제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집니다. 임세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저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에 집중하자. 그래야만 아무리 힘들어도 우울감에 빠져 나 자신을 잃어가지 않는다.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곧 자기를 지키는 일이다. 시련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때마다 언제나 왜를 외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임세원 교수의 말처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생활은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된다라는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의 말처럼 행복은 다소 느린 종류의 어떤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마음이 나도 모르게 조급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주체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추구할 때 행복은 살며시 곁을 내줄 겁니다. 인스타 브레인의 저자인 정신과 전문의 안데레스 한센에 따르면 인류는 역사 중 99.9%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수렵 채집인이었으며 우리의 뇌는 최근 1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사바나 초원에서 살던 인류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요.
사바나 초원에 회사원이 있었을까요? 데스크 업무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뛰어다니고 몸을 움직이며 사냥하는 일이 하루의 전부였을 겁니다. 1만 년 전과 크게 변하지 않은 현대인의 뇌, 그리고 크게 바뀐 생활 환경. 이는 곧 우리가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살아야 할 명백한 근거가 됩니다. 차가 달림으로써 기름을 소진하듯 인간도 움직임으로써 에너지를 소진해야 합니다. 소진해야 다시 에너지를 채워 넣을 공간이 생기니까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의 부재와 신체 활동의 부재, 그리고 높은 온도의 침실이 제가 잠들지 못했던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불면증의 활용 정점을 찍은 것은 바로 불안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수면 분야의 석학 매슈 워커는 저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성 불면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두 가지 원인은 근심과 불안이다. 내일 해야 할 일들, 심지어 먼 미래에 할 일이 걱정되면서 마음속의 감정이 마구 난무하기 시작할 때 잠을 자거나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은 놀랄 일은 아니다. 당시 저는 대부분의 자산을 24시간 장 마감이 없는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잘 수 없었지요. 잠든 사이에 폭락장이 와서 내 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불안을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슈 워커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싸움 도피 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 이 신경계가 활성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싸움 도피 신경계 활성으로 대사율이 증가하고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되어 신부 체온이 높아져 잠에 들기가 어려워진다. 쉽게 말하면 노트북을 닫았는데도 노트북이 수면 모드로 전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말처럼 그때 저는 화면을 닫아도 수면 모드로 전환되지 않는 고장난 노트북이었습니다. 잠이 안 오면 그냥 누워서 쉬지 뭐 하는 마음을 품었더니 어느새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최대한 같은 시각에 일어나고 많이 걷고 걱정을 침대까지 가져오지 않는 습관을 들인다면 어느새 불면증은 당신 곁을 떠나 있을 겁니다. 미국 코넬 대학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의 조명 효과라는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길로비치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무대에서 조명을 받는 배우처럼 스스로 타인에게 평가받고 있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진화심리학자 이시카와 마사토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인간의 태도를 진화적 관점에서 말합니다. 인간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본능이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건 잡아먹느냐 잡아먹히느냐의 영장류에서 진화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건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타인의 시선이 들고 있는 몽둥이는 금세 솜방망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건 포식자들을 두려워했던 옛 조상들의 유산일 확률이 높고 현 시대에는 그 유산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남의 눈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며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하죠. 예전 우리의 조상들은 무리에서 버려지거나 배척당하면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그냥 인정만 하면 끝인 상대가 된 거지요. 열등감의 치유 심리학으로 유명한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한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달라진다. 이는 쉽게 말해서 상대가 나를 좋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상대가 윗사람일 때 이런 미움받을 용기를 낸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요. 용기 있게 군부대를 뛰쳐나가거나 회사를 때려치워 버린다면 누가 손해를 볼지 불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선임이나 직장 선배한테 용기 있게 대들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견이지만 자석의 성질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석은 같은 극끼리는 붙지 못합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저와 크게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같은 극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에 힘을 빼는 일, 단지 그것만 남습니다. 들이받을 용기가 아니고 힘을 뺄 용기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자석만 떠올려 봐도 그렇습니다. 같은 극끼리 붙이려면 손에 계속 힘을 주고 있어야 하지요. 그 상황에서 딱 한 번 힘을 빼면 두 개의 자석은 멀찌감치 밀려나고 서로 편해집니다. 그러니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밀려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의 관계에서 의도적으로 힘을 빼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인생에서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다. 문득, 아니 꽤 자주 이런 상념에 빠지곤 합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이 슬픔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기분. 그러다 한순간 제가 반드시 기억하고 놓지 말아야 할 생각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겨울이 지나면 봄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지나면 평온은 반드시 오는 것일까요? 사실 의문이 듭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연 스님은 저서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땅속에 뿌리는 힘을 축적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부족함을 성찰하며 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연이 이러하듯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죽음의 형상에 사로잡혀 비통한 심정으로 침울해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소멸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탄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죽음과 삶, 소멸과 탄생, 계절의 흐름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도 소멸하고 새로운 시간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찾아옵니다. 저는 정적인 사람입니다. 몸을 쓰며 활동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앉아서 여유롭게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30이 넘고부터는 예전처럼 회사나 카페에 앉아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일이 고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앉아있지 않는데도 몸 이곳저곳이 쑤시고 아파오기도 했습니다. 피로감에 안절부절 못하는 순간이 늘어났습니다. 평소와 같은 업무인데도 1년 또 1년이 흐를수록 일이 점점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언제까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몸을 휘감았습니다. 과학 저널리스트 캐롤라인 윌리엄스는 저서 움직임의 뇌과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의 조직이 차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처럼 절대 입을 다물지 않기 때문이다. 몸은 뇌와 떠들면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언급한다. 즉, 제 근골격계가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저의 뇌에 대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을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좀 움직여라. 근력 좀 키워. 윌리엄스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안과 우울증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근력이 약한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의심되며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우울의 근거는 소파와 슈퍼마켓을 통해 영위하는 편안한 삶을 위해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일 수도 있다라고요. 이 말은 정말이지 정적인 생활을 즐기는 저를 가리키는 말 같았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교의 존 레이티, 에릭 헤이거먼은
저서 운동화를 신은 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 2006년 무려 19,288명의 쌍둥이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네덜란드의 대형 실험에서는 운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불안감, 우울증, 신경증을 덜 느끼고 사교적인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1999년 3,403명을 대상으로 한 핀란드의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최소한 두세 번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덜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스트레스, 분노 혹은 냉소적인 불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적다는 결과가 나왔다라고요. 이를 통해 우리는 주어진 편안함을 마음껏 즐기는 게 과연 이득이기만 한 걸까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던져야 할 겁니다. 한센의 말대로 우리 인간은 꽤 오랜 기간 수렵 채집인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데스크 업무를 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정적인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인류 역사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0.1%의 기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움직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움직여야 역설적으로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죠. 그것이 제가 매일 아침 팔굽혀펴기를 하고 스쿼트를 하고 산책로를 걷는 이유입니다. 한 번은 유튜브 오프닝 멘트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점에 갔는데 점원이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더라. 그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 날 한 댓글을 보고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점원보다는 직원이라는 표현이 낫지 않을까요? 순간 저는 점원이라는 단어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 줄 알고 너무도 당혹스러웠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구글에서 점원을 검색했죠. 하지만 꽤 오랫동안 인터넷을 뒤져보았는데도 그 어디에서도 점원이라는 단어를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긴장한 표정으로 인터넷을 뒤지던 제 모습이 민망해 웃음이 나더라고요. 우습게도 저는 이렇게 가끔 누군가 툭 던진 한마디 말에도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이를테면 딴에는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 샀던 옷도 누군가에게 그 옷 좀 너랑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옷을 보는 눈이 없나? 하면서 흔들리곤 합니다. 또 중요한 약속이라 회식에 빠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직장 동료가 저 회식에 빠진다는 건 승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래 라고 말하면 조심스레 약속을 취소하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듣자마자 흔들린다는 건 그 사람의 말을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행위라는 걸요. 말 한마디에 흔들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자문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하나의 사실인가? 아니면 그저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인가? 그런 뒤에 그 말을 능동적인 태도로 검토해 보는 거죠. 이렇게 상황을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걱정하느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그 걱정에서 빠져나오느냐는 오롯이 자신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보통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흔들리기 쉽죠. 그래서 16세기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어쩌면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주도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도성은 삶이 던지는 질문에 능동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미국의 경영 전문가 스티븐 코비는 자신의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도적인 접근 방법은 내면에서 외부로 향하여 변화하는 방법이다. 즉, 외부에 있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자신이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제는 밖에 있지 않다. 내 영향력 안에 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품자는 겁니다. 걱정의 수동적인 태도는 걱정을 걱정으로 계속 남겨두는 일이고, 능동적인 태도는 걱정을 덜어내려 노력하는 일입니다. 역시 선택은 자신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참 수고했어요. 방 불을 끈 당신의 밤이 더없이 포근하길. 늘 제자리에서 빛나는 별처럼 당신의 편에 있을게요. 잘 자요. 푹 자요. 지금까지 사실은 내가 가장 듣고 싶던 말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구독자 46만 명의 북튜버 따뜻한 목소리 현주님의 첫 책입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슬며시 입가에 웃음이 떠오른 것은 저도 오랫동안 현주님처럼 조용하고 내향적인 성향에 남의 시선을 무척 의식하던 사람이었고, 불면증도 있었고 상담도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힘들었겠다 싶은 마음도 들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무척 공감이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오프라에서 만난 현주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때 제가 받은 인상과 이 책이 주는 느낌이 100% 일치하는 걸 보니 참 진솔하게 쓴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내향성, 남 시선 의식, 불면증, 이 세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을 모으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라는 통계를 본 적도 있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체감적으로 90%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며, 불면증은 요즘 흔한 증세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많은가 봅니다. 세 가지 특징 중에서 내향성 하나만 빼고 나머지 두 가지, 즉 타인 의식과 불면증은 나를 참 괴롭게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내향성 자체만으로도 괴로워할 수 있죠. 상당히 내향적인데 외향적인 척하는 사람. 오래전에 한 지인이 저를 이렇게 평가했을 때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제가 숨기고 싶어하고 바꾸기를 원하는 저의 치부가 남들에게 다 보이는구나 하는 느낌이었죠. 내향적인 성격이 싫어서 일부러 자신감이나 적극성을 강조하는 책들을 읽고 그들을 흉내내기도 했고, 어색한 자리일수록 더 잘 웃고 더 잘 떠들며 호탕한 척 해보려고도 했지만 돌아서면 언제나 후회가 가득이었죠. 돌아보면 그때의 제가 안쓰럽고 불쌍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때론 귀엽기도 합니다. 이제는 내향성, 외향성 구분이 큰 의미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내향성과 외향성을 타고나며 언뜻 생각할 땐 외향성이 인생 사는데 유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내향성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다는 점을 잘 압니다. 성격이나 성향은 마치 얼굴이나 지문과 같아서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유전자는 같아도 지문은 다르죠. 한 인간의 성격은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딱 한 사람에게만 있는 그만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상징하고 남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라고도 볼 수 있죠.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 평생 저의 바깥으로만 향했던 시선과 관심을 저의 내부로 돌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오랫동안 싫어하고 불만스러워했던 저 자신과 조금씩 화해하고 개선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좋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싫어서 평생 거울을 안 보던 사람이 어느 날 거울을 보기 시작하면 어색하고 민망하겠죠. 그러나 자신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자아 존중감도 조금씩 돋기 시작할 것이고, 자신이 사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오해에 휩싸여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자기 자신을 멀리하고 소홀히하고 괴롭혔구나 하는 반성까지 도달한다면
그리고 작게나마 만족감과 충만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껍데기 내가 아닌 참 나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많은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대부분이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성의 기준은 대개 남들 시선입니다. 남들 보기에 어떤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지 생각하면 나 자신이 영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실이 아닌 거짓이고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남들의 삶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인간 각자는 모두 분야는 다르고 정도는 달라도 비슷한 분량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 3년 찾는다는 말처럼 정말 소중하고 아껴야 하는 최고의 가치는 각자의 내부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살면 껍데기뿐인 삶이 되고 맙니다. 현주님의 불면증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밤에 누우면 새벽 2, 3시까지 잠이 오지 않아서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만 하고 1시간에 한 번씩 시계만 쳐다보던 기억입니다. 커피 끊고 햇빛도 쬐고 운동도 하고 낮잠은 1분도 안 자는데도 밤잠을 설친 가장 큰 이유는 쓸데없는 생각과 그로 인한 염려, 후회,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생각을 멈췄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죠. 요즘은 많이 개선됐지만 그래도 잠드는데 평균 20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채널 영상 중 하나를 들으면서 잠을 청하는데 15분에서 20분쯤이면 잠이 들고 영상이 끝난 뒤에 나오는 광고 소리에 잠이 살짝 깨어 스마트폰을 끄고 다시 깊은 잠에 빠집니다. 다른 북튜버 분들의 영상이나 조용한 강의 등도 들어보려고 시도했는데 잠이 오기는커녕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고 집중하게 되어서 포기했고 제 영상들은 제가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편하게 복습하는 의미에서 들으면 잠이 솔솔 잘 옵니다. 격한 운동을 하지 않은 날에는 밤이 오는 게 두려울 정도로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었지요. 제 아내는 머리만 기대면 5분 안에 깊은 잠이 드는 스타일입니다. 어떨 땐 어두운 침실에 1시간 전부터 미리 누워있던 저는 여전히 정신이 말똥말똥한데 방금 들어와서 누운 아내가 금세 잠들어 버리면 부럽고 허탈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현주님 방법대로 많이 걷는 것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격한 운동을 1~2시간 하는 것도 좋죠. 무엇보다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내년 일은 내년에 걱정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오늘은 이제 그만하고 마음을 탁 놔버리면 그나마 쉽게 잠이 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연습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신경도 덜 쓰고 나답게 사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도 여전히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마다 저는 나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돌아보곤 합니다. 그리곤 타인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제 마음을 발견하고 남들도 그러겠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드물지만 가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럴 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앉아있다라고 사고를 전환합니다. 거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지금 1대1로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결 마음이 편해지고 나 자신의 원래 모습대로 언행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대 공포증을 갖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착각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무대에 오른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 마음에서는 온갖 다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뿐이지 무대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유용한 정보나 재미난 이야기를 해야 관심이 쏠리죠. 그런 걸 감안하면 100명이 앉아 있어도 실제 저를 쳐다보며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명상은 나를 보는 행위입니다.
인간에게 정말 진지하고 흥미로운 모험은 내 안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의식과 관념을 갖고 있고 그 관념들이 내게 어떤 행복과 고통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리석은지 현명한지 스스로 반추해보는 행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성찰입니다. 그런 성찰은 나를 키우고 변화시키고 해방시킵니다. 제 명상 선생님은 하루에 3번 나를 돌아보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보는 행위는 하면 할수록 유익하고 흥미롭다는 걸 느낍니다. 이 세상 다른 어떤 놀이나 구경보다 흥미진진합니다. 나라는 사람과 그 마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스스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공부하는 것이죠. 마음 공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연구하는 분야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철학, 심리학, 정신의학, 종교, 그리고 명상 등의 마음 공부입니다. 5가지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죠. 서로가 배척하기도 하지만 잘 섞어서 먹으면 영양가 듬뿍 담긴 맛있는 비빔밥이 됩니다. 이 책 제목, 사실은 내가 가장 듣고 싶던 말을 생각합니다. 현주님이 가장 듣고 싶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괜찮아. 이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요.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 괜찮아요. 이런 말들이 아니었을까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매 순간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암 환자에게 빨간 약 바르고 일회용 밴드를 붙여주는 것처럼 얄팍한 자기 위로일 뿐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처 입고 불안해하는 동물들은 먹이를 눈앞에 주어도 잘 안 먹고 짝짓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비로소 밥을 먹고 짝짓기도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인간도 먼저 자기 자신이 괜찮음을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차분하고 깊게 자기를 수용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괜찮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허둥대고 불안해하고 즉흥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후회 없는 보람찬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잠 못 드는 밤, 현주님의 따뜻하면서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의 가슴을 한 손으로 부드럽게 10번만 두드려 보시면 어떨까요? 실제로 당신은 괜찮으니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